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스터디입니다. 특별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전세 물량 적체가 심각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생각보다 전세가 안 빠지는 현상 나타나고 있음을 느끼실 거예요. 신축보다는 신축도 소진 속도가 느리지만 구축의 소진 속도 만만치 않습니다. 요거 1월달이에요. 1월 제일 초반에 1월 8일에 전세 물량이 6,800여 건이었어요. 지금 몇 건인지 기억나시나요? 이때만 해도 작년 연말 분위기에서 조금 올라서는 분위기였는데요. 작년 21년 노란색 선의 지표를 보시면은 약 3,000건에서 3,000건에서보다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한 시점이 4,000건에서 약 7,000건까지 이 순식간에 늘어나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 현상이 지속될 거라고 봤어요. 이게 요 표가 나오기 전에, 요 대구 전세 물량 1월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제가 예측해 본 표, 요 표 자주 언급 드렸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예측했던 매물보다 한참 아래에 있긴 하지만 매물의 증가 속도 결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다는 것. 그리고 평균 전세 가격, 언론에서는 계속 전세 가격이 오를 거다. 임대차 3법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뭐 금리라든지 물량이라든지 이런 거 들면서 전세 가격이 떨어질 거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왔어요. 그 결과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전세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이 요거 더하기 평균 전세 가격 더하기 6천만 원 정도 하면 입주하는 아파트, 신축 아파트의 평균 전세 가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도 해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평균 전세 가격 플러스 6천만 원 하면 대구의 신축 전세 가격이 된다.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 전세입자를 받기를 희망한다. 얼마나 전세가가 얼마나 될까? 이런 예측들을 하는데, 물론 고가의 아파트들은 더 높은 전세가가 형성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한 5억에서 한 5억 5천 혹은 6억 정도 하는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아까 평균 전세가 더하기 한 6천만 원 정도, 요 정도. 5억에서 한 5억 5천 정도 입주한 아파트의 평균 전세 가격이 요 정도로 보이더라고요. 하나의 현상으로. 그랬으면 1월 달만 해도 전세를 놓았으면 전세 가격 한 3억 5천 정도 평균적으로 받았으면 지금 5월 달에는 평균 전세 가격이 2억 5천만 원 정도 되었어요. 그럼 신축에 전세를 놓는다면 한 3억 1천만 원까지도 각오해야 된다. 물론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일정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평균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신축으로 입주하는 아파트의 전세 가격도 떨어지는 현상이 계속된다. 그럼 나는 왜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 것일까? 저주를 퍼붓는 것이 아니고, 이 전세 세입자를 구해야 되는 분이라면은 어느 정도 자금 마련에 미리 좀 대비를 하셔라. 이런 예측, 아무런 예측도 없이, 야, 5억에 입주한 아파트, 6억, 그때 작년 같은 경우에, 한 4억 정도에 분양받았던 것이 입주할 때쯤 되면 한 6억쯤 되고, 전세가율은 한 75% 정도 되니까 전세가 한 4억 5천 받을 수 있겠네. 이렇게 자금 계획을 세워주신 분이라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야, 전세가 한 3억 3천 밖에 안 되겠네. 이렇게 자금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랑 이 대처가 달라질 수 있는 거라는 말이죠. 무방비 상태에서 두드려 맞고 나면 정신 못 차립니다. 지금 입주 기간이 2달, 3달이 지났는데 전세가 안 빠지는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나중에, 이 물건 정말 가져가고 싶은데,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분양권을 헐값에 떨어버리는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미리 대비하신 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대구 전세 물량 현재 7,949건. 제 예측치와는 한참 벗어났습니다. 이거 많이 올라가 봐야 8,000 몇 건 되더라도 오차가 예측치와 저희 예측치와 오차가 1,000건. 야, 1,000건이나 되는 거 저런 거. 야, 말도 안 되잖아. 니 너무 잘못된 자료야. 라고 하시기에는 이런 예측치 어디에도 본 적 있으신가요? 전세 물량 없어서 난리 난다고 떠들고 임대차 3법 때문에 막 갱신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난리를 떨었지만 그냥 결국에는 지금 추세대로 가고 있고, 대구 지금 매물로 전환된 수요가 일부 많아지면서 전세 물량이 좀 줄어들어요. 팔아야 되니까 이 좋은 기회에 팔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무튼 다시 늘어나더라. 인천이나 부산이나 제가 주말을 이용해서 다른 광역시들 조사해봤는데 울산 같은 경우는 좀 떨어져요, 매물이. 그 다른 지역들은 전세 매물 빠르게 늘고 있어요. 대구라고 안 늘 수는 없어요. 입주 물량 많죠. 신축이 채워지면은 구축이 비워지는 현상도 계속해서 나타날 것 같더라고요. 어떤 지역이 위험한지 구체적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남구, 대구광역시 남구의 월 평균 이동 건수는 한 31건. 네, 요거 17년, 18년, 17년에서 21년 이거 평균치로 해서 나누었을 때 월 평균 이동 건수는 한 30건 정도 되더라는 거죠. 그 위에는 매물의 개수예요. 매물의 개수. 매물의 개수 지금 517개까지 늘어났어요. 갈색선, 오래선을 보시더라도 월 평균 한 30개 정도 매물이 나오거든요. 이 매물 개수를 월 평균 이동으로 나눠보면은 이 배율이 17배예요. 17배. 그만큼 물량이 엄청나게 많다. 남구가 추후에 전세가가 굉장히 더 많이 떨어질 수 있다. 세입자 구하기가 많이 힘들 수 있다. 다음 달서구 지역 보시겠습니다. 달서구 지역 월 평균 이동 302건. 302건. 요 갈색선의 흐름을 보시면은 여기 302건보다 부족합니다. 그럼 지금은 한 280건 정도 월 평균이 이동이 이루어져요. 그래도 과거 예년의 기준으로 봤을 때 300건으로 잡더라도 월 평균 이동 건수 대비 매물이 7배. 이거 엄청나지 않나요? 7배나 물건이 많아요. 제가 예전에 방송 드릴 때 5배 이상만 넘어가도 위험할 수 있다. 뭐 4배, 5배 되는 지역도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달서구 지역 전세가 많이 빠지는 이유가 보이시죠? 물량이 저렇게나 많이 있습니다. 다음 달성군 지역 월 평균 이동 건수는 194건. 숫자 너무 작아서 제가 숫자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옆에 갈색선을 보시면은 194건 예년 정도의 이동량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달성군의 매물은 946건 약 5배 됩니다. 이 지역도 전세 물건 잘 안 빠진다. 집보로 잘 안 나온다. 이야기 나올 확률 제법 되어 보입니다. 그 다음 동구 지역 월 평균 이동은 192건. 1, 2, 3, 4월 평균 해보면은 평균보다는 이동이 예년의 평균보다는 이동이 조금 더 있었는 느낌? 조금 더 한 200건 정도, 200건 이상이니까 동구 지역 평균보다, 예년 평균보다 전세 거래가 더 많이 되었다. 하지만 여기도 매물 개수가 856건으로 이동 대비 매물 개수가 4배예요. 4배도 생각보다 물건 잘 안 빠져요. 그나마 좀 상황이 나은 지역, 북구 지역 갈색선을 보시면은 예년의 평균보다 거래가 적은 게 느껴지실 거예요. 255건이 예년의 평균인데 지금의 평균을 보시면 한 210건에서 220건. 근데 매물의 개수는 462개. 2배 조금 더 넘어가요. 그나마 북구가 임대인의 상황이 조금 더 나은 상황. 근데 북구가 조사를 해본 결과 전세가가 많이 높지 않다. 이런 부분도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전세가가 많이 높지 않기 때문에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북구 쪽에 머무르는 분도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 서구 지역 살펴보실게요. 서구 지역 월 평균 36건 정도의 이동이 일어나요. 근데 올해는 이동이 아파트 입주 아직 많이 안 해가지고 서구 쪽은 월 평균 한 25건 정도의 이동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매물은 349개. 월 평균 36건으로 계산을 잡더라도 약 10배의 매물이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월 평균 이동에 못 미치는 이동 거래량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 말인즉슨 이 10배를 넘어선다고 해석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수성구 지역 전세 3월에 전세 거래 보면 아시겠지만 예년보다 전세 거래량이 많이 부족한 모습. 전세 거래량이 많이 부족해요. 월 평균 378건의 이동이 일반적인데 올해는 이동이 한 230건 정도. 예년 평균보다 이동이 확실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수성구는 전세가율이 높아요. 전세가가 높아요. 전세가율은 낮아요. 예. 아파트 가격이 한 10억짜리 하는 아파트는 전세가가 한 5억 정도로 전세가율이 50% 정도. 아무튼 지금 전세는 근데 전세가율이 50%라도 전세가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여유되지 않는 분이라면 수성구 진입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죠. 어쨌든 수성구의 매물
여기는 뭐 매물이 별로 없네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것을 근거해서 제가 조사를 해봤었는데 지금 현재 매물이 1978개, 매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매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이동 대비 매물 개수 5배, 5배. 5배면 세입자 잘 안 구해져요.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 가장 문제가 되는 지역 중에 하나, 그나마 중구. 네, 중구 지역 입주 앞두고 있으면서 예년보다 확실히 많은 거래량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예년 평균 거래량은 55건 정도인데 한 100건 정도 거래. 신축 입주, 뭐 대봉 리비테라든지 남산 자이 하늘차라든지 뭐 이런 아파트들의 입주를 하면서 거래량이 좀 많아지긴 했어요. 근데 언제까지 이 수요를 다 빨아들일 것이냐? 그건 좀 약간 다시 예년 원래 평균치에 다시 회귀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현재 월 평균 이동 대비 매물의 개수는 647건인데요. 굉장히 많이 소진되었어요. 한 2달 사이에 한 400건이 소진되었어요. 왜 이렇게 빨리 거래량이 높게 100건 이상씩 거래되는 달들이 생기면서 매물은 많이 소진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 대비 매물 개수는 12배나 된다. 중구 지역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표로 다시 한번 크게 정리해서 나타내 봤는데요. 가장 지금 이제 추후에 전세가가 많이 떨어질 수 있는 지역들, 남구 지역 거의 1순위로 꼽히고요. 중구 지역도 물량 해소가 안 되고 있고, 그 다음 서구 지역은 전세가가 좀 낮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나은 편이고요. 얘는 3등을 지울게요. 아직까지 더 위험한 지역은 여기 4위가 달서구. 그 다음 지역을 꽂아보자면 수성구 지역을 4등, 달서구 지역을 3등으로 꼽고 수성구 지역을 4위로 꽂아볼게요. 왜? 전세 가격이 높고 최근 월 평균 이동보다 거래량이 더 미진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매물이 많기 때문에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월별로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중구 지역 매물이 굉장히 많은 거 아까 확인하셨죠? 이동 대비 매물 개수가 많았었는데 전세가 가장 많이 빠졌어요. 그 다음 달서구 지역 마이너스 1.43%, 3월달에 빠진 것만 이 정도. 요 전세, 요거는 한국부동산원에 가시면은 월간 전세 지수 요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매물 개수와 그 이동 대비 매물 개수 요거 순서를 어느 정도 생각해 두신다면은 요 배율이 높을수록 낙폭은 커진다. 그게 월간으로도 그렇고 주간으로도 그렇고 확인됩니다. 가장 최근에 낙폭이 가장 컸던 지역 1위 어딘가요? 중구 지역이에요. 중구 매물 굉장히 많았어요. 소진도 잘 되었지만 매물이 많았다. 달서구도 아까 제가 순위로는 세 번째로 꼽아봤지 싶어요. 남구가 첫 번째로 위험 지역으로 꼽혔어요. 남구 지역 지금 실거래 지수는 낙폭은 아주 미미하게 보여요. 근데 요거 추후에 전세 지수가 굉장히 많이 낮아질 수 있다. 그럼 전세 낙폭은 왜 안 줄어드느냐? 매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낙폭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신축이 채워지고 구축이 비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아파트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매물을 이렇게 쭉 한 번씩 점검하다가 보면은 신축 예전 한 6개월 전만 해도 신축 전세가 비싸가지고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 과연 어느 게 먼저 채워지고 어느 게 먼저 비워질까 했는데 신축의 전세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구축이 비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어느 가격대가 가장 많이 비게 될까? 6억 이상, 3, 4억짜리, 아니면 저가 1, 2억짜리 어느 게 많이 비게 될까? 생각해 봤을 때 차라리 전세가 3, 4억짜리는 차라리 좀 선방하고 있는 느낌? 네, 갱신을 통해서건 어떻게 되어서건 저는 이쪽 3, 4억짜리 좀 위협받지 않을까 싶었는데 전세가가 또 떨어지는 현상도 있지만 아무튼 선방하고 있다. 그냥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겠어요. 어쨌든 신축은 채워지고 구축은 비는 현상. 구축 과거에 높은 전세가를 받으셨던 분들 2020년 진짜 이게 갱신이고 나발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2년의 기간을 살았어요. 이때 2020년에 집값 오르면서 전세가 굉장히 높았어요. 기억나시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전세가
최고가 이런 신고가 나왔던 최고가 역대 최고 전세가를 기억한다면 2020년 연말이나 21년 초반에 들어갔던 전세가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지금 2022년 이 2년이 되는 시점 이때는 전세를 막 4억에 냈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의 4억짜리가 3억짜리 전세 이렇게 바뀌는 현상, 거의 억 단위로 바뀐다는 말씀 제가 자주 언급해 드리는데요. 전세가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럼 구축에 많은 전세금을 받아놓은 임대인의 경우에는 좀 자금 준비를 미리 해놓으시는 게 좋다. 이 한 4억짜리 전세에 살았던 사람들은 추후에 신축으로 어느 순간 입주하고 떠날 수도 있어요. 새로 분양을 받은 아파트로 이동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새로 신축을 찾아서 이동해서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 것을 감안해 봤을 때, 과거에 받아놓은 4억, 전세금 4억, 내가 딴 데 홀로당 써버리고, 그때 투자하기도 좋은 환경이었잖아요. 2020년. 그래서 어딘가에 또 딴 데 투자를 해놓고 현금을 확보해 놓지 않았다면은 세입자가 돈 달라고 했을 때 배째라 하실 건가요? 미리 요것도 준비해 놓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 4억에서 3억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안 가게 할 수 있느냐? 요거 한 5천만 원 깎아주시면 돼요. 5천만 원. 제가 계산하는 기준이에요. 5천만 원 깎아주면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조금 아플 수 있어요. 네, 자금 준비 안 돼 있으면 마이너스 통장을 하든 신용 대출을 하든 5천만 원 돌려주는 선에서 마무리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주를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차이 나면은 딴 데 이사 가는 것보다 그냥 사는 게 더 편하거든요. 근데 내가 욕심을 내서 정말 옆에 집은 3억인데 난 죽어도 4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장기간의 공실도 좀 각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요거 임대인과 임차인 적절한 타협점만 잘 찾으면은 임대인 입장에서도 이거 조금 5천만 원 욕심 내고 있다가 정말 시간 몇 달 공실로 비워두고 있다가 다시 새로운 세입자를 3억에 받아야 되는 이 악수를 둘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 임대인, 임차인 잘 타협점을 찾으셔가지고 이주 비용이니 복비니 이렇게 2중 3중으로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으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